카드사 리볼빙 자산이 17조랍니다. 17조. 무슨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 중에 리볼빙을 쓰고 있는 그 금액이 17조다. 그리고 리볼빙까지 쓰는 수준까지 갔다라고 하면 거의 그 사람의 신용은 끝났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카드사 리볼빙까지 쓸 정도면 돌려막기 할 돈도 이제 없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2024년부터 3년 이내 가계대출을 GDP 100% 이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스트레스 DSR 실행하고 금융사들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하라고 요구하고 뭐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대출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점점 더 금융권들 제1이든 제2든 신용카드사든 뭐든 간에 이제 더 빨리 막힐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대출이요. 그렇게 대출이 줄어들면 대출 중단이 되면 이제 가장 약한 고리부터 먼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이제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들을 이제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겁니다. 이미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충분히 넘어섰습니다. 이미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요. 한국은행이 위험 경고를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는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저거들 입으로는 금리도 올릴 수도 있고 상황도 되게 안 좋다고 얘기하면서 기준금리 계속 동결해가지고 사실상 한국은행 총재의 말은 이제 양식이 손에 대해서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부동산 PF 대출 뭐 태형건설권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나서서 다 막아주겠다고 얘기하고 태형 쪽은 SBS 안 내놓으려고 수작질을 하고 있고 이것저것 뭐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도 많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심각한데 가계부채 관련해서 저렇게 카드사 리볼빙 자산이 17조가 될 정도로 거의 끝장나 있는데 그냥 언론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있잖아요. 배터리 아저씨 광고 주식 사라고 얘기하고 2차전지 주식 뭐 5배 오른다고 꼭 사라고 얘기하고 있고 옛날에 뭐 개그맨 황현희 나와가지고 주식 사라고 또 떠넘기고 있고 개막장 짓들이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물가는 계속 여전히 폭등하고 있고 저기 유가는 조금 내려가는 것 같더니 또 다시 유가가 올라가려고 난리고 홍해 때문에 뭐 물류망이 이제 덜썩덜썩거리면서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고요. GDP 국가 중에서 가계대출 비중이 100%가 넘어가는 나라가 OECD 가입 국가 32개국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죠. 뭡니까 이거? 개막장입니다. 개막장. 주택담보대출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이제 목까지 차 있는 상태고 생활비 안 되니까 저렇게 카드 쓰는 건데 카드 쓰다가도 지금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리볼빙 서비스까지 이제 쓸 지경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카드 대금의 결제를 밀어주는 리볼빙 이제 금액이 올라갔다라는 건 서민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거의 끝났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 이제 엄청난 일들인 거죠. 대충격입니다. 대충격. 지금 현재 카드사 전체 리볼빙 자산이 17조 6천억입니다. 17조 6천억. 미친 거죠. 개막장입니다. 개막장.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앞으로 리볼빙이 증가했다. 카드값 못 내는 서민들이 많아졌다. 카드값 못 내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좀 충격이죠. 충격. 이 개막장입니다. 개막장.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요. 앞으로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답이.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이제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대한민국 국민들. 카드 리볼빙 쓴다라는 것, 카드값 못 낸다라는 것. 이 리볼빙 서비스가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된다? 카드사도 대거 이제 문제가 많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너무 멀리 왔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앞으로 이제 폭망한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17조가 뭐 누가 애 이름이냐고요. 어처구니가 없죠. 뭐 워낙 최근에 와가지고 지난 5년간 뭐 10억 20억을 너무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카드사 리볼빙 연체 17조쯤은 그냥 별로 얼마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입니다. 지금 끝났습니다. 거의 대한민국의 이제 경제상황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되게 많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세자금 대출을 7억까지 해줬던 그런 개막장 집부터 시작해서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입으로만 나불나불 금리 미친듯이 오를 거라고 얘기해놓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2%나 낮은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고 방치했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는 금융원장, 금융감독원장,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 다 꽂아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헤쳐먹고 있고 뭐 태양건설이라고 하는 곳은 워크아웃 이제 관련해가지고 채권단들에게 도리에 협박하고 있고 개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을 벌이고 있고 이게 뭔지 알아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뭐가 터져도 터질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에이 설마 그럴 리 없어.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매우 충격적이다라는 거. 앞으로 엄청난 경제 충격이 우리의 삶을 많이 뒤흔들 것 같다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역적입니다. 역적.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 많은 쓰레기 짓을 하는 악인들이 넘쳐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은요. 저를 포함한 국민들은 나몰라라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입으로만 나불나불거리죠. 실제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의 검찰 정권 아래에서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하는 곳에서 엄청난 혼동이 대충격이 벌어져도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겁니다. 왜? 정부가 부동산 PF 대출 관련해 가서 200조 이상 쏟아붓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돈은 누구 돈이냐? 국민 세금이죠. 200조 이상 탕진하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세금 3배 4배 내는 게 일상사가 될 건데 가능하겠냐고요. 그리고 이미 카드사 리볼빙으로 17조나 쌓였는데 뭐 카드값 못 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될 사람들이 3,400만 명이 이미 대기 중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현실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상황이 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대비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